혼자였던 시간이 오늘 흔들렸습니다. 이 감정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 전에 언니 오빠들 그냥 보시지 마시고 화면 오른쪽 밑에 빨간색 구독 버튼 그리고 제목 밑에 따봉 그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좀 더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은지. 저는 올해 58살입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3년 전 교통사고로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 번도 저녁 식탁에 두 벌의 수저를 놓아본 적이 없습니다. 직업은 동네 아파트 단지 관리실 근무. 하루 종일 사라져버린 목소리만 귀에 맴도는 듯한 조용하고 고독한 일상이 이어졌죠. 외모를 설명하자면 과하게 꾸미지는 않지만 잔잔하게 단정한 스타일입니다. 어깨 길이에 짙은 갈색 머리, 조용한 눈매, 말수가 적어지는 대신 표정이 더 많은 말을 합니다. 누군가 저를 보고 참 얌전하게 늙어가네요.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웃으며 넘겼지만 그 말이 가끔 마음에 걸립니다. 늙어간다는 것, 그저 시간을 기다리는 일일까요? 남편의 물건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옷장 한켠에 갇힌 셔츠 냄새, 출근하려고 들고 나가려던 차키, 풍경 사진이 가득한 낡은 핸드폰. 그 모든 것이 저를 떠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걸 저는 알면서도 못 놓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평소처럼 퇴근 시간보다 조금 늦게 집에 왔습니다. 어두운 복도, 형광등이 깜빡이는 소리, 문 앞에 서서 습관처럼 숨을 고르는데 문 너머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저예요. 형수님 기억하시죠? 한때 남편과 가장 가깝게 지냈던 사람. 술 한잔 기울이며 서로의 인생을 나누던 사람. 남편의 직장 후배 정우였습니다. 그가 왜 여기 있을까요? 이 늦은 시간에 왜 나를 이렇게 바라보는 걸까요? 잠시 정적. 그의 눈이 제 얼굴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돼서 왔습니다. 혼자 괜찮으신가 해서요. 단순한 안부였는데도 제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누구도 제 안부를 묻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그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낯설게 따뜻했습니다. 그에게서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들어오시겠어요? 말이 나오고 나서야 스스로 놀랐습니다. 이건 하면 안 되는 행동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문손잡이를 놓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켠에서 아주 미세한 균열이 벌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는 신발을 벗으며 조용히 제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조금 낡은 거실 조명 아래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말을 먼저 꺼내야 할 것 같았지만 입술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우가 제 쪽으로 조심스레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많이 힘드시죠? 그 한마디에 참아왔던 마음이 살짝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정우는 테이블 위에 놓인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침묵,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 형 정말 좋은 사람이었죠. 저는 대답하는 대신 사진 액자를 살짝 뒤로 밀어두었습니다. 이대로 들여다보고 있자니 마음이 너무 약해질 것 같아서요. 정우는 말없이 물 한 잔을 제 앞에 밀었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자주 하던 행동이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순간적으로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제 표정을 읽었는지 서둘러 말을 돌렸습니다. 형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참 단정하시네요. 그 말이 왜 이렇게 가슴을 찌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오랜만에 사랑스럽다는 느낌을 받은 건 너무 오랜만이었으니까요.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말씀 괜히 해주시네요. 하지만 정우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이 조용히 저를 맴돌았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방 안에서 정적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제 마음이 더 크게 요동쳤습니다. 정우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수님 혼자 두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단어, 혼자, 그 말이 제 가슴에 깊게 박혀 천천히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구고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마음이 드러날 것 같아서요. 정우의 부드러운 시선이 제 어깨 위에서 멈췄습니다. 어떻게든 조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는 마음이 이미 늦어버린 건 저만 몰랐을까요? 문득 남편이 살아있을 때 정우가 우리 집에 드나들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그는 그저 남편의 친한 후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가깝고 위험하게 느껴질까요? 정우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렇게 뵙게 된 게 전 나쁘지 않습니다. 그 말에 제 심장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뛰고 있었을 뿐입니다. 정우가 내게 더 말을 건네려는 순간 테이블 위에 둔 남편의 낡은 휴대폰이 불현듯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직 전원을 끄지 못한 그 휴대폰은 때때로 스스로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합니다. 배터리 때문인지 아니면 내 마음 때문인지 정우의 시선도 그 휴대폰 위에서 멈췄습니다. 잠깐의 침묵, 그 침묵 속에서 남편의 웃음소리가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내 옆에 있어. 남편이 생전에 자주 하던 말, 그 말이 복도 조명 아래 다시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며 그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우가 살며시 묻습니다. 형 아직 잊지 못하셨죠? 그 말이 날 무너뜨렸습니다. 나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물 한 잔이라도 마시지 않으면 눈물이 흘러버릴 것 같아서요. 그러나 뒤돌아선 순간 그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거리감이 가까워지자 남편과 정우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충돌했습니다. 믿어. 괜찮으세요? 내 옆에 있어. 혼자 두기 싫습니다. 두 목소리가 겹쳐지며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나는 정우의 시선을 피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숨결이 미세하게 스치자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잘못된 감정이라고 수백 번 되뇌었지만 눈앞의 사람은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었고 남편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정우는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혼자 아프지 않으셔도 돼요. 그 말에 다리에 힘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빈자리가 갑자기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내 안에서 두 마음이 맞섰습니다. 멈춰야 한다. 하지만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면 눈물이 한 방울 입술까지 차올랐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감정은 돌아갈 수 없는 선에 서 있다는 것을. 물잔을 손에 쥐고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정우와의 거리는 불과 몇 걸음. 하지만 그 몇 걸음이 이리도 흔들릴 줄 몰랐습니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행동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제가 선을 넘는 건 아니죠? 그 순간 머리로는 아니라고 말하려 했지만 가슴에서는 다른 대답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넘어도 괜찮다. 아니, 넘어주길 바라던 걸까? 입술을 달싹이며 대답하려는 찰나 남편의 사진이 또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미소, 그 시선, 그 목소리. 순간 심장이 죄책감으로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의 눈오므림 속에는 압박도 강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랜 외로움을 알아주는 온기가 있었습니다. 나는 마주보고 있었지만 눈을 맞출 수 없었습니다. 시선을 아래로 내리며 두 손으로 유리잔을 꼭 쥐었습니다. 유리잔이 식어 있는데도 손바닥에선 열이 났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내 옆으로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의자 다리가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이상하게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잠깐, 아주 잠깐, 그의 어깨가 제 어깨에 닿을 듯 말 듯 스쳐 몸이 본능적으로 경직되었지만 다시 이내 힘이 풀렸습니다. 마음속에서 한 가지 생각만 계속해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나를 보고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남편이 아니다. 정우가 제 손등 근처까지 손을 뻗었다가 다시 살짝 걷어들였습니다. 나는 그 움직임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크게 뛰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 걸까? 정우의 숨결이 아주 가볍게 스쳐 지나가며 속삭였습니다. 혼자 아프지 말아요. 나라도 곁에 있겠습니다. 그 말이 내 안에 깊게 꽂혔습니다. 이 감정은 멈출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방금 내뱉은 그 말, 나라도 곁에 있겠습니다. 그 문장이 집안의 공기보다 더 무겁게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거절이 아니라는 걸 정우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를 바라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정말 가려는 걸까? 가면 다음엔 또 올까?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는 조용히 따라 걸어 문 앞에 섰습니다.
그가 신발을 신고 고개를 들었을 때 우리의 시선이 잠시 얽혔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 하지만 그 전부를 흔들기에 충분한 길이었습니다. 정우는 마지막으로 부드럽게 고개를 숙이며 작게 인사했습니다. 형수님, 잘 쉬세요. 그가 문 밖으로 걸어나가는 뒷모습, 나는 손을 뻗고 싶었지만 붙잡지 않았습니다. 아직 너무 이른 것 같아서요. 문이 닫히고 집안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고요가 전보다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불 꺼진 거실에 서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정우는 내일도 올까? 혼잣말이었지만 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입술을 손끝으로 누르며 심장이 스스로 대답하는 걸 막았습니다. 원한다. 원하고 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며 나는 조용히 마음을 열어보았습니다. 그이가 남긴 빈자리에 정우의 온기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감정을 멈출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흘러가게 두어도 될까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음은 누구에게 가야 할까요? 남편의 기억일까요? 지금 곁에 있는 온기일까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 줄이 다음 이야기를 바꿉니다.